정경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를 하셨는데 뭔가 뜻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거나 생각이 드실 때 고소인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방법이 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제법 있는데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 고소인 의견서를 잘 작성하셔서 고소인 주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주장을 펼치시는 게 맞습니다. 어, 형사사건에서 이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어떤 서류는 제출을 금지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의 입장을 다시 잘 작성하여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주장하는 서면, 뭐 이걸 고소인 의견서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고소인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라면요, 고소장 제출하고 뭐 수사기관에 출석, 고소인 진술하시게 되고요. 뭐 이 과정에서 누구든지 뭐 자신의 뜻이 잘 반영되는지를 대충은 아실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왜 그러냐? 뭐 수사기관에서는 뭐 인지 사건과 달리 고소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뭐 고소인이 어느 정도는 피고소인의 힘의를 소명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이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고소인 말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경찰관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또 경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나름 차분히 잘 설명했어도 불구하고 주장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또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잘 반박이 어려운 경우, 고소인의 주장을 화끈하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경우, 뭐 이런 경우라고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 사안의 쟁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관련 증거의 요약 및 현출, 이 법리적인 주장 등 모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정리 검토해서요, 고소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가만히 계시다 보면 결국에는 피고소인이 혐의 없음이 되는 결정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느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잘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사건을 잘 정리해서 본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피해에 대해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실 이제 고소장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소장이 잘 정리되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어차피 그 반박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든지 다투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대충 넣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고소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소인 의견서는 매우 이제 사실은 근데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본인이 이제 잘못 적으시다가 자칫 또 이제 상대방의 이제 피고신의 빌미가 돼서 혐의 없음을 결정을 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본인 스스로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시면요, 처음부터 전문적인 제대로 된 그 역량을 갖춘
전문가한테 고장부터 의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뒤늦게라도 어떤 뭐 추가적으로 좀 주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안의 경우 고장만 잘 작성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쟁점이 많고 상대방이 강력하게 다투는 등의 사안의 경우에는 고장 외에 고소인 의견서 등 추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고장 작성 안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 의견서 제출하더라도 그 효과가 아주 뭐 미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기 자책골을 넣는 셈이죠, 사실은. 예.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고장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어떤 서면을 내더라도 다시 그 취지에 어떤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뭐 상반된 주장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택일 관계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겠죠. 물론 뭐 개별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확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고소를 한다는 것은 피고소인이 조사만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물론 이런 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정말 진정한 처벌을 위해서 고소를 하시는 게 맞으시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렇게 감정 상한다고 앞뒤 검토 없이 고소를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맞긴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또 이 무고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또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다룰 시간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의 목적은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그에 상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고소인은 법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절차다. 즉, 또 부수적으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거 뭐 당연한 말이고요. 가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가 맞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가 피해자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굳이 고소할 필요도 없고 어떤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착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기관에서요,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맞으시더라도 그것은 그 본인의 이제 일단은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인의 주장, 뭐 피고인의 주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소나 어떤 법적 조치를 하신다는 것은요, 국가기관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어떤 피해자, 즉, 뭐 행사 같으면 행사 피해를 인정받는 행사 피해자, 판결문이 나오죠. 그리고 뭐 민사 같은 민사 피해자로 되고 당연히 이제 성소 판결문을 받으시는 거죠. 이런 절차가 없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가 피해자가 아닌지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설사 어떤 지인이 뭐 확인해 준다 해도 그걸 공신력이 없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가해자 측에서는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민사든 행사든 각각 시효가 지나버리면 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 피해를 당해놓고도 결국에는 이제 피해가 인정을 못 받으면 피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게 피해를 당하셨으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어떤 관계나 어떤 또 가스라이팅이 당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자신의 어떤 피해사항, 현상을 진단을 못 하시는 분이 매우 많으세요. 예, 그럴 때는
갑자기 본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한테 본인의 현상, 어떤 법률적인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할지 안 할지, 뭔가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사소한 어떤 그 의지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본인을 대신해서 구제를 해주겠어요? 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해당 사안의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더불어 충분한 법리 검토와 형사 전략을 수립하여서 대응을 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제 같은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워낙 이제 그 절차에 모든 것을 깨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얘기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주장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대응을 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고소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이 성수하실 그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하시려면 사실은 힘들어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 이 정도 알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뭐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렇게 예상하시거나 어떤 행사적인 직관, 법률적인 직관 이런 것들은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 혼자 판단하시는 것은 나중에 큰 실책과 오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사무실이 제대로 된 전문가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문의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다른 사무실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요. 다만 꼭 이런 질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형사사건의 경우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적어도 전체 형사 절차를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러한 사안의 경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이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은 당연히 제대로 된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걱정이 이제 많으시는 분도 있고 또 별다른 없이 평온한 삶을 이제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이생에 걱정이 생기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휴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혼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 어떤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혼자서 빨리빨리 고민하시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쓸데없이 고민만 하신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뒤돌아보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또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좀 뛰어나시더라도 개인적 영향이 있으더라도 또 법률적인 부분을 잘 또 어떤 업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러신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찾으셔가지고요.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고 어떻게 향후에 내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인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그런 또 실무 지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법률적인 부분이나 미사사건, 형사사건, 뭐 행정사건, 가사사건도요. 어떤 사건이든 저희 궁금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거나 뭐 상담 받으시면 정확한 정점 파악, 뭐 사실관계 정리에 더불어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통해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인천에 꼭 사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요,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